기본적으로 처음에 차를 구매하시면 외부의 온도, 그다음에 실내의 온도 차 때문에 대부분 차가 습기가 좀 발생합니다. 요즘에 오너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은 바로 이 디지털 키 플러스 기능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 디지털 키 플러스는 안 되는 스마트폰 기종이 몇 가지 있어요. 아이폰은 대부분 됩니다. 근데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가 킨 상태에서 라이트만 끌 수 있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그게 불가합니다. 우리가 후진 기어를 놓게 되면 그 조수석에 있는 게 이렇게 내려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 내려가는 각도가 싫으시다면 이 조수석 쪽으로 이렇게 돌려놓으시면 안 내려가게 됩니다. 디자인이 쿠페형이고 X5는 전통 SUV잖아요. 공간성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카시트를 놓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냥 SUV보다는 좀 세단에 앉은 듯한 그런 느낌이 좀 가장 많이 들어요. 이제 X5의 카시트를 한번 제가 실어 보겠습니다. 그 개방감이라든지 실내 분위기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BM 조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가질 건데 차를 리뷰하는 시간이 아니고 차량에 대한 좀 궁금증, 좀 알고 싶은 점들 얘기도 해드리고 좀 소개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 BMW 차량 중 뭐 패밀리카 그리고 드림카로 늘 사고 싶은 차가 있죠. 바로 이 X6 하나의 더 모델이 있습니다. X5랑 X6랑은 항상 같이 이제 구매 고민하는 그런 모델인데요. 바로 이 X5. 그래서 오늘은 X5, X6의 예비 오너분들 그리고 실제 지금 타고 있는 오너분들을 위해서 정말 좀 궁금했던 점 아니면 구매하기 전에 이런 부분이 좀 알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 그리고 실제 이제 운행하면서 사용 방법 등등 그를 좀 통합적으로 좀 안내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X5, X6를 뭐 궁금해하셨거나 아니면 구매 예정이신 분들 그리고 타고 있는 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시죠. 네, X6, X5의 공통점은 이 아이코닉 글로우가 기본적으로 탑재되는데 아이코닉 글로우는 그 이렇게 끝에 테두리에 들어오는 타입이 있고 이렇게 위에서 조명이 아래로 떨어지는 타입이 두 가지가 있는데 X5, X6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타입이고요. 야간에 이 X5, X6만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고 다만 이 기능을 또 키거나 끄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싫으신 분들은 기능을 활성화 안 하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구매하신 분들이 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라이트의 습기가 어느 정도 꼭 차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보내시고 이거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차를 구매하시면 외부의 온도, 그다음에 실내의 온도 차 때문에 대부분 차가 습기가 좀 발생합니다. 저희 BMW 차량이. 근데 이제 주행을 하다가 어느 정도 온도가 맞춰지고 하면 습기가 사라지니까 처음에 습기가 찬다고 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습기가 이제 물방울이 생길 정도 심해진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가까운 서비스 센터 예약하고 바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차를 구매하시면 차키가 이렇게 두 개 나옵니다. 차키 두 개, 카드키 하나 이렇게 총 키가 3개가 나오게 되고요. 키는 조약돌처럼 되게 가볍고 그립감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잠금 버튼, 뭐 문을 여는 버튼, 뭐 트렁크 개폐 방식, 그다음에 라이트 조명을 켜는 버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컴포트 액세스 기능이 있기 때문에 키를 소지하고 가까이 오시면 도어가 잠금이 해제되고 키를 갖고 멀어지면 도어가 잠기게 되고 그런 기능을 또 활성화해 쓸 수 있고요. 요즘에 오너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은 바로 이 디지털 키 플러스 기능입니다. 디지털 키 플러스 기능은 이 아이폰이라든지 스마트폰을 이 키처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키가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활성화해서 쓰는데 뭐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일단 BMW 아이디를 로그인을 하셔야 되고 키가 두 개가 있는 상태에서 차 안에서 활성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키를 도어 손잡이에 굳이 대지 않아도 이게 키처럼 가까이 가면 도어가 해제되고 안에 열어서 안에 앉아서 시동을 걸면 또 시동이 걸리게 되고 멀어지면 잠기게 되고 그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 디지털 키 플러스는 안 되는 스마트폰 기종이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삼성 갤럭시의 Z 플립 버전들을 디지털 키 플러스에 쓸 수 없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갤럭시 버전이 이제 세 가지잖아요. 갤럭시 뭐 24, 24 플러스, 24 울트라 이렇게 있는데 기본 버전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핸드폰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은 꼭 참고해 주십시오. 아이폰은 대부분 됩니다. 그리고 애플워치도 가능하니까 그 부분 좀 잘 이용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트 포지션은 여기 아랫부분에 조절하는 게 있고요.
일단 등받이 부분을 또 조절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깨 부분만 또 따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어깨 부분. 헤드레스트 부분은 등받이 부분을 위아래로 조절하면 또 헤드레스트 조절이 돼요. 당연히 앞뒤로 가고 대각선도 되고, 허벅지 부분을 더 많이 빼거나 또 집어넣거나 할 수 있고, 이 앞에 있는 버튼은, 이 위에 있는 버튼은 이제 옆구리고요. 옆구리를 좀 더 조여서 아무래도 이제 주행했을 때 내 몸을 더 많이 잡아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요추 지지대입니다. 요추 지지대. 장거리 운전하면 허리가 좀 베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조절하는 부분이고 굉장히 세밀하게 조절이 됩니다. 그 도어 쪽 보면 사이드 미러 조절하는 게 있잖아요. 왼쪽을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 왼쪽으로 누르시고 조절을 이렇게 조사각을 조절할 수 있고요. 또 오른쪽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레버를 돌리고 조절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뭐 시트, 핸들, 스티어링까지 조절해 놓으시면 셋 1번, 그럼 1번이 저장되고 또 셋을 누르고 2번을 누르면 또 2번이 저장이 됩니다. 여기 의자 표시에 2번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워크인 스위치인데요. 이걸 누르고 시트 조절 버튼을 누르면 동반석 좌석이 조절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동반석 좌석이 제대로 포지션이 안 돼 있으면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또 되어 있어요. 라이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오토로 활성해서 쓰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후미 안개등입니다. X5, X6는 그 앞에 안개등이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버튼 누르시면 이제 후미 안개등이라 보시면 되고, 라이트 관련 메뉴를 누르게 되면 가운데서 또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가 보통은 오토로 쓸 텐데 킨 상태에서 라이트만 끌 수 있나요?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그게 불가합니다. 그래서 라이트만 시동을 켜고 라이트만 끄는 건 불가하기 때문에 시동을 끈 상태에서 이 외부 조명등 끄기 이렇게 활성을 하셔야 돼요. 보통은 저도 라이트를 오토 버튼으로 많이 활용해서 쓰고, 여기 보시면 상향등 어시스턴트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버튼을 활성화하시면 라이트가 상향등이 필요할 때, 길이 어둡거나 아니면 뭐 밤이 되거나 했을 때 고속화 도로에 운전을 할 때는 상향등이 켜졌다 꺼졌다 자동으로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메모리 기능이 있으니까 이렇게 눌러 놓으시면 되고요. 그 BC 버튼은 이 가운데 트립 정보창을 이렇게 바꾸는 거거든요. 많이 바꾸진 않지만 그렇게 된다 보시면 되고, 왼쪽에 있는 버튼은 반자율 주행 버튼입니다. 반자율 주행 관련 버튼은 제가 얼마 전에 그 자동 주차랑 반자율 주행을 기능을 사용하는 영상을 만든 게 있거든요. 그 링크를 여기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버튼은 계기판 세팅하는 법이랑 그다음에 통화, 음성 인식 버튼이고,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가운데 있는 컨텐츠를 경로 미리 보기라든지 아니면 뭐 증강 현실, 어시스턴트 뷰, 그다음에 주행 데이터 등등 할 수 있고, 또 계기판 레이아웃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게 노멀, 기본형, 아니면 좀 더 집중이 더 잘 되는 모드도 있고, 아니면 지도를 더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심플하게 나오는 화면도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그냥 그 표준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거 바꿔도 크게 뭐 엄청나게 뭐 더 도움이 된다든지 그런 건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이번에 센터 디스플레이 보겠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직관적인 버튼이 거의 많이 없어지고 다 이게 디지털화로 되었죠. 여기 보시면 홈 버튼도 있고, 가운데 센터의 메인 스테이션은 이 지도가 나오게 되고요. 스마트폰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위젯으로 해서 좀 많이 쓰는 부분은 이렇게 또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옆에 스와이프 하시면 이 메인 스테이션을 뭐 날씨라든지 지금 현재 차량의 상태 이런 걸로 다 볼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카플레이 연결해서 여기에 뭐 티맵이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지도,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많이 보거든요. 취향에 따라 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앱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앱이 있는데, 예를 들면 도어믹 창문 들어가면 이 컴포트 액세스 이렇게 활성화를 눌러 주셔야지 아까처럼 가까이 오면 잠금이 해제되고 멀어지면 잠기고 그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트렁크 리드는 또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기 때문에 높이를 또 조절할 수 있어요. 발동작을 했을 때 뭐 양쪽이 다 열리게 아니면 상단만 열리게 이런 것도 세팅할 수 있어요. 잠금 및 잠금 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적인 세팅이 가능하고요. 또한 여기 실내 조명을 보면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라이트 바가 굉장히 멋있는데, 컬러를 내가 원하는 취향에 따라 바꿀 수 있습니다. 뭐 보라색도 되고 약간 핑크빛도 또 가능하고,
뭐 분위기나 기분에 맞춰서 이렇게 또 실내 또 조명을 바꾸는 거는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아무래도 야간에는 이렇게 조명들이 많으면 좀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야광 주행식 콕핏을 이런 식으로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BMW 어시던트라고 있는데 차량을 이용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고 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사람이 당황하다 보면 어떻게 조치할지 모르는데 사고 처리 서비스, 뭐 긴급 출동 서비스를 이렇게 누르시면 바로 또 연결이 되거든요. 지금 제가 끌게요. 그래서 이 기능도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제스처 컨트롤을 썼는데 바로 또 되네요. 볼륨을 올리고 내리고, 여기 위에 그 카메라라는 센서가 있어서 내 동작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X5, X6는 이 냉온 컵홀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커피 많이 먹잖아요, 음료들. 그래서 좀 더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고 좀 더 시원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7 시리즈에도 없는 기능인데 X5, X6에 이 기능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좀 특혜인 것 같습니다. 앞쪽에 있는 트레이는 무선 충전을 지원하게 되고요. 핸드폰을 올리시면 무선 충전도 가능하게 됩니다. 기아 셀렉터 부분은 이렇게 크리스탈로 되어 있고요. 위로 올리면 후진, 그리고 밑으로 내리면 드라이브, 그리고 한 번 더 내리면 스포츠 변속기, 그리고 파킹은 P 버튼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후진해서 후진을 누르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어시스턴트 뷰, 뭐 아니면 그 어라운드 뷰랑 같이 나오는 거, 파노라마 뷰, 후방 카메라를 더 크게 넓게 볼 수 있는 거고, 더보기에서는 이제 3D 뷰로 하면 내 차 주변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자동 세차 보기 하시면 나중에 자동 세차 들어갈 때는 이 뷰로 하고 보시면 앞에 이 라인을 따라가서 보기에는 되게 좋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후진 기어를 놓게 되면 사이드 미러가 그 조수석에 있는 게 이렇게 내려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 내려가는 각도가 싫으시다면 사이드 미러 각도 조절하는 버튼을 이 조수석 쪽으로 이렇게 돌려놓으시면 안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 컴포트 모드, 에코 프로 모드 이렇게 따로 별도로 누르실 수 있고요. X5는 기본적으로 에어 서스펜션이 지원하게 되는데 아래쪽으로 40mm, 그다음 위쪽으로 40mm, 총 80mm가 조절이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내려볼게요. 레벨 2로 내리게 되면 시속 200km 이상이거든지 아니면 스포츠 모드 했을 때는 레벨 2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속 140km가 넘을 때는 레벨 2는 아니지만 10mm 정도 그 전고가 내려가게 돼요. 그리고 맨 아래 모드는 이제 레벨 1 모드는 이제 지상고가 40mm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적재 모드입니다. 적재 모드에서는 주행은 안 되고 주행이 시작하게 되면 레벨 3로 바로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한 단계 올리는 레벨 4는 20mm가 올라가게 되고 시속 60km까지는 이 레벨 2 모드를 유지하게 됩니다. 속력이 더 나게 되면 다시 레벨 3로 내려가게 되고요. 40mm가 올라가는 레벨 5는 시속 30km까지는 이 전고를 유지하게 되고요. 속력이 그 이상 나면 다시 레벨 3로 오게 됩니다. 수동으로 조절할 일이 많지 않지만 SUV라면 또 오프로드에 갈 수도 있고 비포장도로라든지 노면이 좋지 않을 때 차에 데미지를 또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올리고 이 에어 서스펜션을 조절해서 쓰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X5랑 X6에 진짜 고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X6는 이 디자인이 쿠페형이고 X5는 전통 SUV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X6를 진짜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뒷자리 공간, 그 다음에 그런 이유로 공간성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2열을 한번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X6는 뭐 디자인은 정말 말할 거 없이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이제 도어를 열었을 때 확실히 X5 대비 이 입구가 조금 작습니다. 승하차 시에 조금 걸리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다고 하면 엄청 좁진 않아요. 이 패밀리카로 쓸 수 있을까를 궁금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그래서 제가 쓰는 카시트를 또 갖고 왔어요. 카시트를 놓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직접 쓰는 카시트인데요. 카시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좀 더 아늑한 느낌이 들고요. 일단 썬루프가 생각보다 크긴 한데 그냥 SUV보다는 좀 세단에 앉은 듯한 그런 느낌이 좀 가장 많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X5, X6가 휠베이스가 같기 때문에 실내 공간은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게 느껴집니다. 그냥 느낌이. 카시트를 해도 앞에 공간도 좀 여유가 있는 편이고, 아이가 만약에 한 명이라면 사실 X6 구매를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구매하셔도 뭐 충분히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여기 포존 에어컨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또 조절할 수 있는 포존 에어컨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도 누를 수 있고요. 그리고 트래블 컴포트 패키지라고 해서 여기에 각종 홀더를 장착해서 뭐 태블릿 거치대 아니면 뭐 옷걸이 아니면 뭐 그냥 뭐 쇼핑백 거리 이런 걸 또 장착할 수 있고 무선 충전 홀더가 있기 때문에 그 태블릿도 보시면서 충전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잘 되어 있어요. 또한 패밀리카는 이렇게 선블라인드 기본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선블라인드도 X6에도 이렇게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등받이 각도가 좀 서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 많이 물어보시는데 서 있긴 한데요. 뭐 X5랑 큰 차이는 없고 등받이가 좀 더 뒤로 가면 좋겠지만 디자인적인 그 구조상 또 뒤로 가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타는데 뭐 엄청 불편하고 그렇진 않습니다. 네, 이번엔 X5고요. X5, X6는 기본적으로 이 소프트 클로징이 기본 탑재되어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는 좀 걸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이가 잘 때는 이 소프트 클로징을 되게 활용 잘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X5에 카시트를 한번 제가 실어 보겠습니다. 확실히 딱 실을 때도 이 입구 자체가 크다 보니까 실기가 굉장히 편하네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태우거나 아니면 내릴 때 확실히 X5가 X6 대비해서는 편할 거예요. 안에 탔을 때 그 개방감이라든지 실내 분위기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일단 파노라마 썬루프가 머리 끝까지 2열 머리 끝까지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C필러 쪽에 이 유리 하나도 더 굉장히 크게 있어서 이 채광되는 면적이 더 많다 보니까 안이 훨씬 더 밝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더 넓게 느껴지고 의자 각도는 똑같아요. 똑같게 느껴지거든요. 큰 차이 없게 느껴지는데 X5가 이 여러 가지 요소로 더 편안하다고 느껴지고 카시트 설치했을 때 뭐 나머지 부분 다 똑같습니다. 뭐 트래블 컴포트 패키지 있는 옵션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포존, 에어 컨디셔닝, 그다음에 열선 시트 이런 거 다 기본되어 있고 선블라인드도 당연히 이렇게 있습니다. 7인승으로 하시면 의자 각도가 조금은 더 뒤로 가거든요. 아무래도 자녀분들이 좀 크거나 아니면 또 장거리 또 많이 여행 다닌다 하시면 7인승 선택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사실 아이가 어리고 카시트를 사용한다면 뭐 사실 7인승, 5인승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번 X6 트렁크를 한번 볼 건데 X6는 진짜 후면 디자인이 정말 멋있어요. 페이스리프트도 사실 되었지만 큰 변화가 없을 정도로 디자인 완성도가 높고 트렁크를 일단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트렁크 용량은 580리터고요. 사실 디자인 때문에 트렁크가 너무 좁지 않을까 생각 많이 하시는데 차 크기 대비해서는 뭐 좁을 수 있는데 굉장히 큽니다. 580리터면 트렁크 높낮이도 조절할 수 있고 여기 있는 버튼을 설명드리면 트렁크를 열거나 닫는 버튼은 이 버튼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잠금 버튼은 도어가 다 닫혀 있는 상태에서 잠금 버튼을 누르고 가시면 트렁크가 닫히면서 잠기게 됩니다. 사실 잘 사용은 하지 않아요. 어차피 컴포트 액세스 기능을 쓰기 때문에 잠금 버튼은 그 기능이라 보시면 되고 이 차는 X5와 더불어서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전고를 나중에 적재 모드로 누르시면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버튼을 활성화하시면 돼요. 580리터의 트렁크 공간을 할 수 있고 이 하단부 밑에 부분은 이렇게 리프트 타입으로 해서 전동돼 있고 또 수납 공간을 할 수 있게 공간이 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공간 활용성이 좋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고무 몰딩은 물건에 적재가 돼 있으면 여기가 0.2mm에서 0.3mm 정도 올라오게 됩니다. 짐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짐을 더 많이 싣고 싶다 하시면 여기 있는 선반을 이렇게 빼시면 여유 있는 마지막 위에 공간까지 쓰시면서 짐을 적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선반은 어디에 보관하냐? 여기 아래쪽에 싹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골프백을 직접 하나 갖고 왔어요. 골프백이 몇 개 실리는지 그리고 뭐 가로로 실리는지 세로로 실리는지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쓰는 골프백입니다. 그냥 대각선으로 실었을 때입니다. 드라이버랑 다 들어있습니다. 세로로는 당연히 안 실릴 것 같고요. 가로로 한번 제가 실어볼까요? 가로로도 이렇게 실리네요. 골백이 4개가 실리냐 물어보시는 분도 많은데 4개는 당연히 실립니다. 이 선반을 제거하고 실으시면 대각선으로 X자로 실고 위에 얹으시면 4개는 충분히 실을 수 있습니다. X5도 X6와 마찬가지로 키를 갖고 소지하고 있으면 이렇게 발로 넣었다 빼시면 킥 모션을 쓸 수 있습니다. 닫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넣었다 빼시면
X5, X6 동일하게 작동 방법은 똑같고요. 트렁크는 그 X5는 트렁크 개폐 방식이 하나로 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2단으로 열리는 이 크램쉘 방식을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적재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이렇게 실을 때는 이렇게 해서 많이 실으시면 되고 2단을 내리기 싫다 그러면 이 상태로 짐을 적재하고 또 쓰셔도 돼요. 여기도 버튼 열리고 닫는 버튼, 잠긴 버튼 똑같이 있고 2단 버튼을 내리는 버튼이 여기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적재 모드, 서스펜션을 가장 낮게 조절하는 버튼이 X5는 여기 있습니다. X5도 X6와 동일하게 이렇게 하단부에 수납 공간이 있고요. 다만 7인승 같은 경우는 여기 부분에 시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크릿 공간은 따로 없습니다. X5 5인승만 있고요. 짐이 또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고무 몰딩 또한 여기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 전동으로. 특히 5인승은 트렁크 부분이 좀 고급스러운 부분은 이 러기지 스크린이 오토입니다. 오토. 이 전동으로 되는 러기지 스크린이 들어가서 뭐 보여지기에 고급스러우면 사실 가장 좋습니다. 자동으로 트렁크가 러기지 스크린이 이렇게 닫히게 됩니다. 전동으로. 하지만 이 전동 러기지 스크린은 하나의 단점은 아무래도 전동이다 보니까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짐을 적재할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이게 높은 짐이라든지 좀 큰 짐이 실리면 이 레일이 전동으로 오다가 망가지는 경우가 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당연히 운전자 부주의이기 때문에 보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된다면 그냥 아예 이 러기지 스크린을 안쪽으로 넣고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번 X5도 꼴백을 제가 한번 실어볼게요. 자, 대각선으로 X5에도 꼴백 4개는 당연히 실리고요. 뭐 4개를 싣고 다닐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4개를 편하게 X6보다는 좀 더 여유 있게 실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가로로 실을 수 있는지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X6는 가로로 실었을 때 좀 여유가 있었거든요. 옆에 공간이 좀 뚫려 있어서. X5는 가로로 하면 이렇게 드라이버가 좀 구부러질 것 같아요. 오히려 가로로 실을 때는 X6는 가능하고 X5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은 차가 망가지겠죠, 이러고 다니면. 이 크램쉘 방식의 X5 트렁크는 하중을 200kg 이상 견디기 때문에 뭐 성인 남녀 2명, 아이까지 3명이 여기 걸터 앉아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X5, X6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X5, X6의 예비 오너분들 그리고 오너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또 많은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뭐 추가적인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뭐 댓글이나 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친절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산다고 해도 이 X6, X5는 너무 고민되는 모델이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좀 어떻게 좀 해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새로운 출고기 그리고 리뷰 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항상 준비하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BM 조울스타였습니다.